DNA 프로파일링 프로세스. 자, 서던 블라팅이라고 서던 박사가 개발한 거죠. 옛날에는 DNA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가로스 젤에다가 DNA를 로딩을 해요. 로딩을 한 다음에, 여기 포지티브 마커에는 포지티브 마커란다. DNA 마커에는 무엇을 넣어주냐. 32P 레이블도. 이게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가 된, 사이즈 마커를 넣어줘요. 그리고 같이 로딩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보이질 않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말했던, 흡착이 잘 되는 다공성 물질에 천을 갖다 대요. 그걸 멤브레인, 니트로셀루로스 멤브레인 필터,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갖다 대고 그 위에 무거운 종이를 덧대고 무거운 걸로 눌러줘요. 하루가 지나고 오면은 이 필터에 니트로셀루로스 필터 멤브레인에 DNA가 전부 옮겨져 가요. 그리고 이 멤브레인에다가 방사능 표지로 된 DNA 프로브를 섞어줘요. 섞어준 다음에 다시 이거를 드라이를 해준 다음에 엑스레이 필름을 찍어줘요. 그러면은 엑스레이 필름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DNA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몰리큘러 웨이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DNA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그럴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만드는 DN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 상반된 게 글루카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인슐린 DNA 시퀀스가 약간 섞여 있어요. 단지 그게 길어졌기 때문에 다른 시퀀스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단백질이 인슐린이 아닌 다른 단백질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슐린 시퀀스에 해당하는 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특히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코끼리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P53이라는 인간 같은 경우에는 P53 유전자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코끼리 같은 경우는 5군데나 있어요. 크로모좀 상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DNA를 제한 요소로 잘라줘요. 잘라주면은 사이즈의 DNA, 작은 사이즈의 DNA가 나오겠죠. 왜 그런 걸로 잘라주나요? 그 잘라주면은 DNA 시퀀스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실험을 한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사능 동위 원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잘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그러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거 실험 과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못해요. 준비 기간만 해도 5일 정도 걸리고요. 왜냐면 방사능 동위 원소를 주문해야 되잖아요. 빨리 왔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늦게 하면 한 달도 기다려요. 그리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거 할 때, 멤브레인에 옮기려고 하는 거, 말이 좋아 하루지 이틀 걸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도 꽤나 오래 걸려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게 한 달, 2달,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은 걸려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게 어렵게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캐리 멀리스는 사실 연구를 하고 싶다던가 공부를 하고 싶다던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공부 잘하는 사람, 연구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본래는 원래 해변가에 살면서 서핑 보드나 타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학원에 들어갔죠. 그리고
졸업을 하려면 논문이 필요하니까 저한테도 프로젝트를 주십시오. 그러면 교수가 이제 그러면 자네는 보통 이런 거죠. 거기에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똑똑한 학생들이 쉬운 프로젝트를 다 가져갔겠죠. 쉬운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시키거나 단백질이 다른 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준다. 이런 거는 굉장히 쉽죠. 이미 알려져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프로젝트가 딱 하나 남아있던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였냐면은 단백질이 DNA를 조절을 할 건데 그게 폴리머레이즈였어요. DNA 폴리머레이즈. 이제 DNA를 주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조절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계속하면 되겠지 했는데 될 리가 있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운 거는 항상 남았다고. 항상 남았고 쉬운 것만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딱 가져가서 논문 내고 졸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캐리 월리스가 이제 실험을 하고 안 되니까 샘플을 놓고 그 바깥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캐리 멀리스가 생각한 거 뭐였냐면 DNA가 두 가닥으로 돼 있으니까 이 두 가닥을 한 가닥으로 일단 만들어줘야 무슨 복제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생각해낸 게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 어떤 효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뭔지 몰랐던 시대예요. 그래서 열을 줬어요. 한 100도씨를 끓인 거죠, DNA를. 100도씨 끓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DNA 폴리머레이즈 주고 DNA 재료를 주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갔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변가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해가 구름에 가려지고 다시 또 해가 나오고 가려지고 하니까 온도 차이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건물들은 온도 차이가 심하거든요.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직사광선 받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더니만 다시 돌아와 보니까 미세하게 보니까 무슨 DNA 가닥 같은 게 무슨 머리카락 같은 게 투명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온도를 한번 이렇게 딱 했으면 온도를 100도씨로 끓여줬을 때 DNA가 이렇게 딱 한번 열렸으면은 그게 복제되고 그 다음에 어떤 온도 차이를 좀 해주면은 무슨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100도씨로 또 끓여줘야 되겠구나.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구나.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DNA 폴리머레이즈를 한 사이클 끝나면 바로 또 넣어주고 왜냐면 DNA 폴리머레이즈 단백질인데 100도씨로 끓이면은 단백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계속 넣어주죠. 계속 넣어주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보여주고 논문을 쓰고 졸업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건 줄 알았지. 그냥 왜냐면 이 사람은 딱히 연구를 할 마음은 없었고, 그냥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한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요. 서머필러스 아쿠아티커스라는 미생물, 그 호열군이라는 게 옐로스톤에 살아요. 옐로스톤에 사는데 얘네들도 DNA 폴리머레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줄여서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해요. 이 서머필러스 아쿠아틱스를 줄여서 테크라고 하죠. 이 DNA 폴리머레이즈를 주었더니만 얘는 100도씩 끓여도 프로틴 손상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 끓여주기만 하면 재료를 다 넣고 끓여주고 시켰다가 해주면 DNA가 복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극히 미량의 DNA 용액이 DNA 단편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었고 지금은 2시간, 4시간이 굉장히 긴 거지만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 의료, 범죄 수사, 생물의 분류 등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이 특허가 3억 30만 달러, 대략 한국 돈으로 4천억 원에 팔렸고요. 캐리 멀리스는 1993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신기한 건 노벨 화학상이죠. 그때는 이게 화학에 관련된 건 줄 알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아무튼 그때 이제 그것도 일화가 지하에서 마리화나 피고 있는데 여러 미국 정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마리화나 안 필게요 하니까 입 막어 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가서 노벨상 타고 왔다는 그런 소문도 있죠. 아무튼 자, 자 PCR 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PCR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DNA 가닥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적으로 딱 달라붙어 있겠죠?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튜브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주냐면은 DNA 합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뉴클레오타이드라든지 그리고 DNA 프라이머라는 거를 줘요. DNA 프라이머를 주면은 특정 부위에 붙어서 그 부분만을 복제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DNA 폴리머레이즈도 넣어줘요. 그리고 첫 번째로 뭘 해주냐면 94도에서 96도로 끓여줘요. 끓여주면은 이중 가닥이 일중 가닥으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고 2번 어닐링 하라고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68도로 온도를 낮춰줘요. 그러면 여기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좀 더 잘 되라고 72도 3번 72도로 해주면은 DNA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두 개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두 개가 가닥이 두 개로 증가했죠. 그거를 다시 또 1번부터 시작해요. 100도씨 100도씨는 아니고 한 96도씨 이렇게 하고 68도씨, 72도씨 해주면은 이 가닥이 또 두 개가 돼요. 이것도 또 두 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PCR을 정말 대단한 기계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PCR 기계는 사실 온도를 재빠르게 시간에 따라 변화를 시켜주는 기계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간 DNA 폴리머레이즈와 재료들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기계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PCR 기계도. 성능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러면은 좀 더 얘기를 해주자면 첫 번째로 DNA 템플레이트 DNA 증폭 대상이 되는 DNA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파란색을 했어요. 파란색은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빨간색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파란색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프라이머인데 증폭할 영역에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 특정 부분만 증폭시킨다고 했죠. 그 특정 부분을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폭시켜줘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프라이머, DNA 프라이머. 그래서 여기에 쭈르륵 들어가는데 다 내용물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DNA 프라이머만 내용물이 다른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 DNTP, DATP, DCP, DGTP, DTTP 해가지고 합성의 재료가 된 뉴클레오타이드, 테크 폴리머레이즈, DNA 폴리머레이즈,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PCR 버퍼 같은 게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자면 옛날에 사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스라든지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특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약간 억울한 점이 있네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봐요. 이 프라이머가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디텍트 할 수 있는 이 프라이머가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다고 봅시다. 안 돼 있으면 쭈루룩 해봤는데 단순한 감기인가 봐요. 위험한 그런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닙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프라이머가 있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아다닐 때 상당 시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거를 디텍트 할 수 있는 그런 키트조차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유전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만 DNA 프라이머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